먼저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조성호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후 청문회 일정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에 맞춰 정회한 상태고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질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강요 후보자 가운데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첫 인사검증이자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씩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쯤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는 위원들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청문회에 임하는 소감을 짧게 밝혔습니다.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판정, 증여세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가 가족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의 행태가 답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여당 소속 의원들은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사실은 후보자로서의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에 어떤 그 문답들이 오갔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낙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총리 자질을 묻는 야당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후보의 과거 기자 시절 행적이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 찬양 기사를 썼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당시 초년 기자였고 자신이 몹쓸 기자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통성을 없는 전두환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미국입니다. 국내에 몰고 올 정경 훈풍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견습에서 막 떨어진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주지도 못할 그 정도로 어린 기자였습니다. 제가 만약 아주 몹쓸 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후보자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들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군대에 가고 싶어 했는데도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의 전남도지사 출마 전후 재산 변동 내역에서 갑자기 2개월 사이에 채무 7천만 원이 변제된 경위를 묻는 등 도덕성과 관련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2의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는 좀 무리고요. 중앙지방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의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이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인준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들의 병역 면제와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 4가지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묻는다는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청문회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여야는 모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